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예, 정규제부터 먼저 할까요? 저거부터 하죠,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많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뭐 상당히 몰락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이런 경제적인 몰락이 현재 이 주사파 정권의 어떤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인지 저는 상당히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도라고 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또 평론가들은 어떤 무능한 정권이라고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정권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노무현 정권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은 정상적으로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 경제 정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좌파들의 어떤 이념적 접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연히 저들은 그렇게 하겠지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저들의 어떤 의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살인요청원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살인요청 같은 경우 영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재무나 회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는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뭐 해당 세무서나 또는 뭐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이슈화 시켜서 사회적 문제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논리가 뭐냐면은 국영화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도성을 있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하는데 문제는 이 상호작사 살인시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연관성을 갖고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뭐 또 다른 것, 최근에 어떤 택시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카카오 택시 이제 같이 이렇게 이 손님들 같이 태우는 거 있죠. 예. 민간을 이용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택시 기사들이 이제 불만이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최근에 더불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 택시 운수회사의 택시 기사들에게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기본적인 시장 경제 원칙에 철저히 위배되는 개별 운수회사가 영업 실적이든 또는 뭐 손님이 없어서 그러면 그게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문을 닫든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든 또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자신들이 이렇게 좀 더 강구를 해가지고 손님들을 태울 수 있는 뭔가 좀 어떤 기업 경영에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그게 기본적인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뭐 아주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급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국경화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민간기업에 대한 하나의 개별적 이 기경영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개입한 이런 부분들, 이건 또 하나의 이런 최저시급제 정책이나 주 52시간 같은 강제화시키는 이런 거 다름 아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이제 국영화하는 국가가 개입해서 민간 시장에 개입하고자 하는 이런 반자본주의적 행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결국은 어떤 기본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또 하이라이트가 이제 협력 공유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도저히 전 세계 어느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아닌 일반 자본주의 국가, 소위 말해서, 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경제의 어떤 하나의 틀인데, 어떤 목표 이익을 설정시켜놓고 대기업이 이익이 남으면은 중소기업 공유한다. 그러면, 만약 적절하면 어떡할 겁니까? 적절하면 그러면 같이 이 부분 다 책임질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강탈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 기업과의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럼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해가서 노력한 만큼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또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지고, 그래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기업 경영을 하고, 어떤 수익 창출하는 기본적인 게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원칙인데, 이런 부분을 국가가 개입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사실은 기본 안정적 관리하고 어떤 이 재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향후에 연금의 어떤 보존할 거냐 하는 굉장히 있는 테크닉이 중요하고 또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나 이 굉장히 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국민연금이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또 주식 대기업의 통상 한 10% 정도 갖고 있거든. 굉장히 어떤, 많은 포션의 어떤 주식 지분이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난번 장관성이도 어떤 시도를 했지만은, 이런 국민연금의 주식을 민간기업 경영권에 하여 의결권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또한 국가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 또 저는 최근에 삼성바이오 건에 대한 것도, 저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쉽게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넘버원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저는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그룹의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 또한 어떤 어떤 국경화하고자 하는, 그렇다면 정치적 의도도 있다. 왜냐면은 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떤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이제 규정을 시켜버리면은 결국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있는 소위 합병 자체도 무산되는 거거든요. 결국 합병이 무산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삼성 이재용 씨가 이 경영권 승계에 굉장히 어떤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래서 저는 이 첫 단추가 삼성바이오의 어떤 그런 문제제기 하는 정치적 의도가 저는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순 정책적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큰 틀의 전제가 뭐냐면 모든 국가가 개입하는 이런 방향으로 경제정책 또는 경제 관련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대. 저는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는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 경제정책에 대한 거로 해야 이미 경제는 이제 몰락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수익성 악화부터 어떤 수출도 감소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경제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저는 어떤 초등학생도 막말 슈퍼를 운영하는 분들도 이 정도의 어떤 이 경제정책 잘못되고 있다 하는 거는 인식할 텐데, 소위 말해서 이 경제 관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부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잘못된 거 또는 어떤 그런 개별 건이 아니라 크나한 정치적 음모와 시나리오에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현재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노조 중심으로 이 정책이 흘러가고 있고, 사실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악화시키는 그런 아주 일종의 시역한 어떤 적폐죠. 저들이 얘기한 대로 보면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노총에 완전히 장악돼서 민주노총의 어떤 의해서 어떤 정책이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부분이 이제 그 무너지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의도가 궁극적인 뭐냐, 궁극적으로 기본적인요, 어느 좌파 정책이든 뭐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기본적인 방향은 이념적으로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해서 어떤 그 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들을 위한 게 궁극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인데, 현재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취하는 어떤 정책 방향을 보면은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하물며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 이 임종석, 이 주사파 정권 자체는 도대체가 어떤 국민이란 건 안중에 없다. 이렇게 완전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완전히 경제를 몰락시켜가지고 국가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 배급, 저는 뭐 이런 측면의 의도 있다. 그럼 왜 이걸 하느냐. 결국 이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적인 측면, 군사적 측면에서 어떤 종전선언에 목매고 결국 뭐 유엔사 해체까지 이런 등등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 남북 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모든 각 분야별로 이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경제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그런 배경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전반적 어떤 경제에 관련된 정책들, 어떤 또 뭐 대기업의 어떤 그 일가들 위해서 적폐로 규정하고 완전히 그 구속 조치하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결국은 이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적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그 정치적 의도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종국의 어떤 목표는 이 연방제를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의도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국유화시키고 배급화시키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의존도를 높이고, 국가 의존도 높인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을 반자본주의화 시켜가지고 결국 그 상태에서 제도를, 헌법적 제도를 자유를 빼고 교과서에 결국 북한을 미화시키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우파 이 정치인들, 우파의 어떤 그 정권을 그 적폐 규정해가지고 결국은 이 남북 간의 어떤 그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저는 그러한 연장 시나리오에 따라 어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문제가 뭐 경제가 심각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의도와 배경 자체를 우리가 상당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제가 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권의 어떤 정체성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이제 입안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이 주사파 정권의 정책,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자체가 보면은 또 이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소련 연방 자체가 결국 사회주의를 추구하다가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레이건 때 결국 이제 미국하고 어떤 이 군사적인 체제로 가다가 결국 경제에서 몰락해서 소련이 해체됐거든요. 예. 중국도 결국 이제 등소평이 전에 사회주의 경제 실현하다가 결국 이제 중국도 뭐 워낙 어려워지니까 소위 말해 등소평 이후에 이제 흑묘 백묘이라면서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이 성장 발전하는 그런 한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미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지금 또 아다시피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미 공무원이 태반이 반이 공무원 아닙니까? 생산성 없는 공무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입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리스란 말이에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산육 넘버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주의 추구하는 이 차베스 정권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베네수엘라도 완전히 정말 극빈국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 같은 경우도 발렌사가 들어와서 결국은 경제가 폭망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 추구하는 이런 그 국가들은 전부 다 끝이 전부 다 말로가 비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북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한 끼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반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정권들, 독재자들은 이미 다 평가 검증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들이 이런 정책을 편향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위 제가 이제 이런 뭐 평론하는 분들 제가 뭐 TV든 또 유튜브에 들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비판만 해요. 그리고 이거 문제 있다. 왜 이 주 51시간 소위 말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냐. 저는 이제 그걸 비판하는 거 물론 정상적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비판하죠. 그러나 또 한 축은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정상적 정권을 인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기본적인 틀은 뭐냐,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을 정상 정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갸우뚱 하는데 우리처럼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정권을 탄탈한 이런 세력으로 규정하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정치적 의도,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규재 씨에 대해서, 예. 그래, 제가 이제, 정규재 주필, 어저께